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까지의 주간 시장을 복귀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증시는 월요일 휴장일을 앞두고 참 또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장대 음봉을 또다시 거의 다 커버하는 양봉이 출현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신고가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뭐 떨어지면 뭐 거의 바로 반등한다. 반등 쪽에 돈을 쓰는 자금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뭐 일단은 6월까지는 최소한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대선 전까지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의 메시지들, 어, 일단은 돈을 풀어서라도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의지,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뭐 조정장이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고 일단은 뭐 최대한 견고한 측면에서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 증시는 좀 이제 대비돼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야간에는 미국 증시를 좀 추종했습니다.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일단은 뭐 야간 선물은 368.65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뭐 일단 기관들이 나스닥은 일단은 계속 상승 베팅을 하고 있어요. 6월물 기준으로 선물 옵션 지속적으로 땡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청산될지 모르겠지만 청산 여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만기가 다가올수록 뭐 청산 욕구도 생길 수 있겠죠. 뭐 상승 베팅해놓고 계속 올라왔으니까 뭐 만기까지 끝까지 버티고 가서 뭐 9월물로 뭐 넘어가든 그냥 여기서 끝내든 아니면 중간에 청산을 하든 어쨌든 수익 청산 욕구가 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스닥 조정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던 것만큼 조금 이제 6월 다가오면서는 좀 주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좀 눈에 띄는 모습이 금요일 미국장 끝나고 좀 나타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MSCI 한국 ETF에 대한 지금 뭐 내용을 좀 살피고 있는데, 흐름을 어, 금요일에 장 마칠 때까지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면서 야간 선물이 이제 올랐다가 종가가 딱 나오고 시간 외 시간에 MSCI 한국 ETF 지수가 다시 원위치로 바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장 종료 이후에 야간 선물 올린 게 무색할 정도로 그냥 0.45를 다시 되돌리면서 돌아왔다라는 건 조금 어색하죠. 옵션도 풋옵션 거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풋옵션 우위에 있었고, 뭐 거래가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87만 주의 거래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제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MSCI 한국 ETF와 우리 시장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MSCI 한국 ETF는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이 축소되는 시간외 시간에 대량 거래가 좀 의미가 있는 편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MSCI 한국 ETF의 구성이 이제 5월 24일 현재 삼성전자가 22.13%,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8.15%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3%, 하이닉스가 8%, 현대차가 3%, 기아가 2.77% 이렇게 쭉쭉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3개 정도 종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30%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들이 조금 이 종목들이 약해질 것으로 추정될 때 좀 부정적인 모습, 물론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끝나자마자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거래가 터지면서 보시면 장 종료 직후에 직후 시간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하락으로 원위치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을까,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최근 사례 한번 볼게요. 이제 5월 8일, 자 우리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5월 8일에 시간외가 이제 약간 하락해서, 이거는 MSCI 한국 ETF 지수 자 MSCI
한국 ETF EWY입니다. 요거 이 기준으로 이제 시간에 약간 하락해서 100만 주 이상이 출현했습니다. 5월 8일에.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막판에 이제 두 번의 체결이 작게 일어났어요. 한 주, 63주, 총 64주로 그날 마이너스 6.93%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한 주와 63주는 큰 의미가 없었죠. 그때도 이제 의문의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하락한 위치에서 100만 주 이상이 출현한 거예요. 그냥 약보합선에서 종가 기준으로 약보합선에서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었고 호가 공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약간 하락해서 100만 주 이상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 이제 우리 장은 5월 9일이죠. 5월 9일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요거죠. 그날도 아침에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해가지고 장대 음봉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의심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장대 음봉이 출현했었죠. 자, 5월 15일을 보면요. 이제 MSCI 한국 ETF가 시간의 상승으로 200만 주 이상이 출현했습니다.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제 이 영향으로 5월 16일 시가가 야간 선물 종가보다 높게 시작했습니다. 그 위치가 5월 16일이면 요 날이네요. 자, 요 날 야간 선물보다 굉장히 아침에 급등해서 출발하는 그런 날이었죠. 아침에 하면서 뭐 엄청 높게 출발했었습니다. 이날 시가가 어떻게 됐어요? 379.05예요. 굉장히 높게 출발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200만 주 이상 출현한 것과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굉장히 높게 시작해서 내려오긴 했었죠. 그 다음에 5월 16일에는 MSCI 한국 ETF 지수가 시간에 하락한 상태로 110만 주 이상 거래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받은 5월 17일 시가가 야간 선물 종가보다 약간 낮게 시작한 후에 장대 음봉이 출현한 날이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요 날이었죠. 요 날 야간 선물 종가보다 약간 더 낮게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내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5월 22일은 시간외가 상승 46만 주가 출현했고요. 46만 주 이상이 5월 23일 시가가 야간 선물 종가보다 크게 띄우고 위아래 꼬리를 흔드는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별로 이 위에보다는 좀 덜 거래가 좀 덜 출현하기도 했죠. 이날입니다. 이날 야간 선물 종가보다 크게 뛰었어요. 야간 선물이 370.3. 물론 이거는 엔비디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띄워놓고 그걸 다시 흔들어 버리는 그런 날이었죠. 이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굉장히 많이 흔들었잖아요. 시장을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때 모습 써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5월 24일 요 날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날 시간에 하락해서 87만 주 이상이 출현했습니다. 하락한 게 이번에는 미국 증시가 1% 이상 반등하는 동안에 올랐던 폭을 완전히 되돌리는 그런 하락거래였습니다. 87만 주 이상이 출현했고요. 5월 27일 월요일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별 일이 없다면 주말이니까 주말 사이에 나타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 시작까지 나타나는 어떤 변수가 없다면 야간 선물 종가보다는 떨어져서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혹은 떨어져서 출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날 장중에 좀 압박을 받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라는 거 참고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MSCI 한국 ETF 지수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5월 7일 이제 그날 장 이제 보는 거예요. 복귀 이제 금요일 장을 보면은 5월 7일에 외국인 대규모의 선물 매수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주목해 보자. 왜요? 일단은 갭 하락 출발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1.48% 갭 하락 출발이 있었죠. 그날 야간 선물 굉장히 약했고 이 출발하는 날이요. 미국 증시가 가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날에 엔비디아만 몰빵해가지고 남들은 다 떨어졌었죠. 그래서 야간 선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날이었고 1.5% 가까운 개파락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그동안 조금 모아뒀던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매수를 해뒀던 이제 4조 원 정도의 물량에서 1조 원 이상
빠져나가는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가상 1조 원 이상의 선물 매도가 출현을 했고요. 실제로 1조 원을 넘어갔다가 1조 원 정도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누적으로 이제는 3조 원 정도, 3조 원 조금 안 될 거예요. 3조 원 언더, 3조 원 조금 안 되는 이제 2조 원대 중후반 정도로 이제 순매수 물량이 남았습니다. 롤오버를 포함한 장기 물량이 이런 상태고요. 이제 점점 이게 줄어든다면 외국인은 상방 리스크가 관리되는 것을 넘어서서 스위칭 여부까지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날 시작에서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시작 전에 장전에 로이터 통신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찌라시성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이제 그 퀄테스트,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탈락했다라는 소식, 발열 문제 등으로 엔비디아 퀄테스트 미통과 소식이 있었는데, 뭐 일단은 시장은 찌라시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오전에 아침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반박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다수 업체와 긴밀 협력하며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조금 뭔가 꺼림직하게 조금 찝찝하게 반박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수 업체는 뭘까? 엔비디아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공급한다는 건 조금 애매하죠. 불분명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에도 일단은 뭐 어쨌든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시도는 할 건데, 뭐 지금 어쨌든 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과가 안 됐지만 통과를 어떻게든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시장은 하기도 했다. 그래서 아직은 다수업체라는 단어에도 주목하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회복되다가 말아버리고 이제 3%까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조금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의 어떤 힘,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도 60일선을 이탈하면서, 물론 뭐 60일선 이탈했다고 해서 요즘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60일선 옛날에 이제 책에서 이론으로나 60일선 이탈하면은 뭐 계속 추세가 이제 꺾이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60일선을 이탈하고도 바로바로 살리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길게 이어져 오는 이 월봉 추세대를 지키느냐겠죠. 뭐 긴 월봉 추세대, 이 월봉으로 좀 보자면, 자, 월봉으로 놓고 보자면 이제 저 밑에서 한참 된 이제 장기 월봉 추세대는 멀었어요. 이 자리 요겁니다. 장기 월봉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아주 멀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뭐 지나가면서 찍을 자리라고 본다면은, 만날 자리로 본다면은 대략 한 7만 원대, 한 2천 원, 7만 5천 원 언더에서는 이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아직까지는 멀었죠. 요 자리, 여기 7만 요 자리, 지금 7만 5천 원이 아니라 7만 원짜리죠. 제가 요거를 잘못 봤네요. 7만 원짜리. 근데 또 먼 거, 그렇게 또 먼 것도 아니네, 그죠? 그럼 뭐 지금 거리가 있어 보여도 어쨌든 뭐 그런 자리, 7만 원 언더 자리 정도랑 만날 것 같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더 위협적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 짧은 요 정도의 이제 추세가 위협적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 깨고 내려오면은 7만 원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걸 깨면 너무 위험해지고요. 어쨌든 뭐 나중에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월봉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볼 때 이제 장기 월봉 추세에 대해 강했던, 그리고 주요 종목들, 특히나 시총 상위권, 최상위권 종목들은 월봉 추세를 중요시 여기는데, 삼성전자 월봉 추세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스닥 1위 에코프로비엠 월봉 추세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 드렸죠. 얘가 지금 월봉 추세가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고, 이러한 것들은 건드는 게 아니다. 이게 월봉이 완전히 올라서서 덮어낼 때까지는 건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힘을 못 쓰고 월봉 추세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직전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한 주 안에 못 돌리면은 그냥 이대로 마감하는 거잖아요. 월봉 추세가 깨진 채로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장기 침체 형태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언더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도 부담스럽죠. 물론 코스닥이 지금 갑자기 코스닥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제 875 자리가 이제 막힌 다음에
그렇죠? HLB로 인해서 쭉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가 깨졌죠. 여기 빗각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위협적이에요. 다음 라인까지 공간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여기 지키지 못하면 다음 라인, 그 다음 다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또 여겨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다 돌려가지고 삼성전자 그런 상태였고요.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선물은 개파락 출발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요?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더 이상의 하락은 크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하락 후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진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장중 먹거리가 아주 약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먹을 거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이거 갭하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갭 먹지 못했으면은 이제 양매수나 오버나잇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은 사실 뭐 장중 트레이딩하기는 크게 넉넉하지는 않았죠. 뭐 지지라인 부근에서 이탈은 없었으니까 이 지지라인 부근에서 보시는 분들 살짝 뭐 롱으로. 근데 사실 제가 요날은 롱으로 좀 접근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파생반에서. 이제 뭐 이런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 물론 목요일하고 금요일, 아니,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 전 이틀 때문에 혼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전 이틀에는 외국인들이 6,500억, 5,200억 이렇게 팔았는데 아침에 뭐 십몇 분 동안 팔았는데 그게 다시 다 되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틀 연속. 어찌 보면은 개인들을 단기적으로 학습시킨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이거 급하게 아침에 외국인들 5천억 이상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살릴 거야라는 것을 단기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날 개인들은 코스피를 1조 원 이상 받아줍니다. 총 1조 2천억을 매수했죠. 떨어지면 올라가겠지에 베팅을 한 현물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그날 계속 꾹꾹 눌러댔죠. 학습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원래 확률대로 갔습니다. 아침에 5천억 이상 매도를 하고 오전에 자리를 잡으면 그 에너지가 계속 키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5천억까지 아침에 확대가 안 되는 거죠. 1, 2천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2, 3천억 많으면 4천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나는 정도. 외국인 선물이 한쪽으로 이제 키워지는 날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덜 쓰여졌죠. 원래 같으면 이 정도의 수급이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언더가 되거나 종가 저가로 마감을 하거나 마지막에 이렇게 꼬리를 좀 다는 정도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요. 더 내려가다가 하향을 보이다가 하락을 하다가. 근데 그러지 않았다.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개인들도 많이 스마트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반대로 잘 안 가주는 뭐 그런 모습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죠.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더 이상 가격을 낮추지 않고 선물 매수 리스크만 축소하는 정도로 끝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일랜드 갭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 큰 섬이 발생한 거죠. 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갭이 발생한 이제 아일랜드가 요렇게 여기가 이제 섬으로 남겨지는 여기가 섬으로 남겨지는 아일랜드 섬골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형이라는 거죠. 아일랜드 갭은 반전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음봉으로 양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통 자체에서는 짧은 갭이 또 탄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바다로 치면은 밀물 썰물 막 이런 거 여기가 살짝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정도로 여기 조금 어색한 이런 갭이 좀 이중적으로 발생한 효과가 나타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일랜드 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반전이 된다면 여기는 굉장히 큰 이제 저항을 머리에 이고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걸 뚫으려면 굉장한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갭으로 발생을 갭을 또 갭으로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넘어가려면 그러려면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올라줘야겠죠. 근데 나스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기이긴 하잖아요.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만기가 또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뭐 아일랜드 갭 뭐 단기간에 메꿔줘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좀 시간을 끌면 갭 효과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살려서 돌파를 해줘야, 돌파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돌파하다가 말면 이때처럼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일랜드 갭이었죠. 이때도 4월 달에도 여기도 요런 아일랜드 갭이 여기서 여기 갭이니까 요렇게 여기 갭이니까 요렇게 발생했다가 그날 다리를 연결해 버렸죠. 연결했지만 완전히 안착을 못 시키니까 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이른 시간 내에 한 2, 3일 내로 연결이 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막힐 겁니다. 그래서 막히면 아래로 더 내려와서 이 정도 여기다가 한번 긴장감을 주고 그 다음에 펼쳐질지 올라갈지,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수급을 보니까 이제 베이시스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좀 많이 나왔고요. 비차익 매도까지 5천억이 출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금요일에는 썩 좋지 않았죠. 요거는 차익 비차익까지 같이 나왔던 거. 차익을 내기 위해서 코스피 매도를 해야만 했다 프로그램은. 그리고 차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5천억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종가에나 조금 받아줬지 장중에는 거의 선물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괜히 LP 역할에 충실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많이 받아줘야 됐죠. 책임을 많이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선물 매수에 대한 해지로서 코스피 현물 매도가 많았고요. 원치 않는 매수가 많이 들어갔었을 테니까 해지로 이제 코스피 현물 매도를 하면서 이제 차익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장을 풀어가고 수급을 보면서 이제 파생반의 안내를 이제 해드렸죠. 그날은 어떤 구간을 봐야 된다. 좀 뭐 먹을거리는 재미가 없었지만 뭐 지난 이틀처럼 반전은 없다. 그래서 이제 숏으로 계속 어떻게든 뭐 큰 건 없지만 어떻게든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풀어 드린 날이었습니다. 뭐 잘못하면은 이제 시장은 언더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초점을 맞추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롱보다는 숏 쪽으로 저항 자리 찍은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항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밑에서 밀렸어요. 이 정도면은 뭐 손실은 안 나죠. 작은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계셨고요. 어쨌든 이제 파생반에서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수익 인증 550만원 수익 보신 분 계시고요. 일주일치 올려주셨네요. 510만원, 56만원, 65만원, 288만원, 65,000원, 78만5천원, 8만원, 9만원 해가지고 다양하게 수익 인증 올려주셨고요.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만큼 또 수익을 거둬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파생반 여러분들, 정혜연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장중에는 일단은 주식 현물로는 이제 김플레이션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됐네요. 이제 김값이 오른다. 이것도 이제 붙여가지고 김플레이션이라고 또 하는데 그래서 뭐 CJ 시푸드나 뭐 풀무원, 우양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시장이 안 좋을수록 테마성 자금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요즘은 계속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여전히 북미발 강세로 이제 테마 수요 증가로 이제 테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일렉트릭이나 대원전선, 그다음에 뭐 LS 에코, LS 일렉트릭, LS 그룹주들 이런 쪽에서 이제 큰 상승이 또 출현했고요. 뭐 이제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대형주들이 지금 뭐 지수 때문에 밀리니까 이제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시장들입니다. 대형주의 악세 시장이 펼쳐질 수 있음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에는 이제 투신이 선물을 신규 매도를 추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713억 매도를 보여줬네요. 보시면 이제 주황색 바가 밀려서 끝났죠. 종가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달러 선물이 이번 주에 새 월물로 갈아탔죠. 이제 만기가 월요일이었으니까 이제 새 월물 갈아타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4,300억대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어떤 자리요? 이
쐐기 형태 빗각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을 하다가 이런 쐐기 형태를 보이고 이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는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만큼요. 근데 이게 환율이기 때문에 외생 변수들이 많죠. 그래서 반드시 기술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변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기술적인 흐름은 더 가는 방향, 월봉이 다져진 상태, 상승 추세가 다져진 상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져왔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상승의 고착화, 환율 상승의 고착화가 나올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환율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또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뭐 조금 밀리긴 했는데 여기도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매일마다 올라가진 않겠죠. 여기서 뭐 여기 또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받기도 하겠고,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외국인들은 달러 선물을 4천억대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새 월물 초반에. 자, 외국인 선물 매도는 이제 종가로 축소는 했지만 1조 원 넘는 매도 기록을 나타냈고요. 개인은 코스피 1조 2천억대 매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학습 효과에 의한 매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외국인 매수가 누적된 게 살아 있죠. 아주 수급이 엉망은 아니에요. 이제 살아있는 절대 수량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를 파는 과정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판다면 사면 팔고 팔면 사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고 파느냐. 지난 4월처럼 6조 원이나 채워가지고 떨어지느냐, 6조 원을 채워놓고 떨어지느냐, 다시 그 6조 원을 반납하고 올라가느냐,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어설프게 4조 원까지밖에 안 가서 완전히 뚜렷한 시그널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맥주잔에 잔을 가득 채워서 마실 필요는 없죠. 그죠? 여기서는 제가 맥주잔 예를 들면서 맥주잔이 가득 찼다, 거품밖에 안 남았다, 이제 거품이 이렇게 일어났다, 거품 그 정도만 남았다, 6조 원에 거의 대부분 찼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4조 원 정도면요, 맥주잔에 맥주를 지금 마시는 과정인데 이걸 줄이고 있잖아요. 매수 포지션에 맥주를 다 채운 게 아니라 요 정도 채워놓고 한 4조 원 정도 채워놓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득 채워서 마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애매했습니다. 좀 더 채워서 여기가 6조 채워졌으면은 여기서 강력한 숏 포지션으로 접근도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큰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어요. 4월에 비해서. 그래서 4월에는 제가 그런 시그널들을 보고 여기서 숏 포지션 스윙도 괜찮습니다, 참아보세요, 견뎌보세요,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숏 포지션 스윙을 가지실 분들, 스윙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이런 굴곡에 좀 참아볼까요? 이겨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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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도 이겨내볼까요? 양봉으로 돌아서는 이겨내볼까요? 어디서? 여기서 이제 청산 좀 할까요? 이렇게 갔죠. 결국에는 이러한 구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게 시그널이 조금 약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그날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는지 보면서 잘 판단해서 풀어간다면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수익을 또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외국인 매수 누적이 살아있고 아주 수급이 엉망은 아니지만 적어도 외국인은 상방 베팅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국인 이제 매수 누적은 현물에서는 20조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거의 20조 원을 이렇게 채워놓은 상황이 여기 20조 원입니다. 20조 원을 넘게 이렇게 채워서 좀 줄어가지고 한 20조 원 정도 좀 넘어갈 거예요. 20조 원 정도. 이거 나중에 다 매도해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매도 물량 때문에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뭐 무한정 살 수는 없어요. 30조, 40조, 50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보통은 그렇게 사지 않고 어느 정도 채우면 다시 그걸 팝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길게 가져가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밸류업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여러 가지 효과들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진 어디 갔냐? 요거 선물에서 약 2조 원 중후반대, 요거는 이제 선물 누적 순매수 추이 나타내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4조 원 6조 원 찍었던 4월 달 초반이죠. 야, 6조 원까지 찍었으니까 계약 수니까 이게 좀 더 많아요. 한 7, 8만 계약 정도. 금액으로는 여기 6조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6조 원 정도 다 채웠으니까 꽉 찼다. 이제 줄일 거다. 매도다. 줄이면 매도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위에다 올리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뭐 매도를 줄이고자 하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락 배팅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좀 어설프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좀 편했을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덜 좀 못 미치는 정도의 한 3조 4조 원대밖에 가지 않았다. 근데 이게 좀 줄어 있어. 이렇게 5월 24일에 1조 원을 팔면서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줄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줄면서. 개인들의 매수도, 이 개인들의 매수도 양의 값이죠. 개인들 선물 매수가 평소보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양의 값입니다. 한 1조 원 정도 지금 1조 원 가까이 지금 매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개인 선물 매수 물량도 털어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은 반대로 이제 매도했던 거를 이렇게 사주겠죠. 네, 반대로 이제 외국인과 반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LP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향후 저항대를 두고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수급 방향성을 바꿀지 유지할지 6월물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매물이 많았던, 제가 여기 보시면 매물대 거의 19%,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매물대 여기서 거래량이 19% 발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저항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흔들었던 자리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머리에 짐을 무거운 걸 바위를 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려면 가장 큰 엄청난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즘 외인 변동성을 보면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나스닥 조정에 취약한 구조로서 나스닥이 지금 견고하지만 나스닥이 평생 올라갈 것도 아니고 중간에 굴곡들을 줄 텐데 그 굴곡 한 2주 정도만 나와도 우리 시장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나스닥이 계속 달리는 중이지만 달리다가 분명히 잠깐 쉬어갈 때가 있다라고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조정에 취약한데 야, 그때 무조건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좀 조정에 나스닥이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까지 알아 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완벽하게 돌파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 24년 자체가 보수적으로 보는 해예요. 22년부터 23, 24 오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매크로 현상 한 번 터지면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년도 풀타임으로까지도 조금 계속 보수적으로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간이 다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 또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굴곡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완벽하게 물갈이가 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조금 주의만 하자, 주의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의하고 있으니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시장이 하다가 그냥 이제 그렇게 가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내가 현금 가득가득 풀베팅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자산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꼭 쟁여 두시고 보시자라는 거. 현물 하시는 분 특히. 그래서 선물 옵션도 너무 큰 리스크를 이제 감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조금 내가 살 수 있을 정도만 그죠? 내가 어떤 변화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만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자산의 일부를 꼭 현금으로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파생반에서 이제 계속 교육을 제가 특강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천천히 한두 달 간격으로 올려드리긴 하는데 컨텐츠를 좀 짜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좀 짜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커리큘럼 완성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건의로 올려주신 것과 이제 조화해가지고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씩 올려드리면 그거를 계속 이제 복귀해 나가시면서 공부하고 복귀해 나가시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트레이딩하는데 보이는 이제 시야도 좀 많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파생반에만 전용으로 공개되는 거니까 유튜브에는 오픈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파생반 분들 꼭 참고해주시고, 네. 하여튼 열심히 저도 많은 지원 노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단톡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